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급 따라잡기의 심우섭입니다. 바둑엔 대국에 도움이 되는 많은 명언들이 있죠. 바둑의 10계명이라고 하는 위기 10결에 보면은 공피고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공격을 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런 뜻인데요. 보통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상대방 약점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허술함은 잘 보이질 않죠. 그러다 보니 너무 신나게 공격에만 치중하다 보면 나중에 나의 단점이 드러나 오래 역습을 받아서 바둑을 망치곤 합니다. 고수일수록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고 공격을 하는데 신중함을 기합니다. 전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특히 이 공피고하라는 이 뜻을 한 번씩 꼭 되뇌이면서 마음에 새겨두시면 큰 발전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본 포석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 포석은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계속 많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웬만큼 눈에 익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이 틀을 잘 짜야 내가 원하는 그동안 배웠던 이 전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가장 쉬운 3-3 정석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쉬운 정석을 쓰면은 상대방도 다른 변화를 구하기는 어려운 장면이죠. 결국엔 이 장면까지는 기본형. 그러니까 여지껏 이 세력에서는 이쪽이 아니라 일로 걸치는 것도 그동안 많이 이해해 왔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강한 곳에서는 수비형. 그래서 기본 정석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가장 넓은 편에 차지를 하고요. 자, 여기도 수비형으로 확실한 형태의 정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 포석은 귀가 비어 있지만 이 형태는 좁지만 이곳이 하변이 서로 간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고 여기는 이제 맛보기, 흙이 두 군데를 다 차지할 수가 없는 장면이죠. 결국은 귀를 굳혀서 이 굳힘과 벌림, 이 형태도 양날개에 준하는 아주 멋진 좋은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포석에는 이 굳힘과 벌림, 이 형태를 어떻게 깨러가느냐, 이 공방이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바로 이 귀의 침투를 이어가게 됐는데요. 자, 그동안 이 침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배워왔습니다. 거의 오늘 시간이 이 침투의 거의 마지막 마무리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이 형태는 이 돌이 이렇게 좁아도 쓸 수 있는 곳이고 경우에 따라 이렇게 한 줄 더 좁아도 이 수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수입니다. 그만큼 응용력이 많은 수인 만큼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요. 한번 좀 판을 좁혀볼까요? 자, 이렇게 좁힌 상태에서 그동안 배워오는 거는 이제 밖으로 젖혀서 2선 젖혀서 두는 수 다 배워왔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이 안쪽으로 젖혀서 과연 이것도 쉽게 사는 거를 저번 시간에 확인을 했는데요. 흙의 정수는 역시 늘어서 백이 호구에서 사는 거 익혔습니다. 그럼 흙이 좀 더 강하게 기존은 이제 끊어서 잡으러 왔을 때의 대비책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단수는 일단 삼선의 돌은 어쨌든 죽더라도 키워서 죽인다 하는 거 중요한 요령이고요. 여기서 이제 흙이 저번 시간에 이렇게 막아서 공격을 해왔을 때 요령 배웠습니다. 그 시간에는 일단 이거를 단수를 쳐서 나갈 때 이 단수를 치고 따먹을 때 이어서 밖으로 탈출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러나 바둑은 주변 상황에 따라 이제 수법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흙돌이 아주 강해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와서 이 돌이 계속 공격을 당하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아는 수는 이 한 수밖에 모르면 안 되겠죠. 자, 그럴 때 이 귀를 자체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오늘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점을 살려보겠다 이겁니다. 우선 살리려면 수가 부족하니까 단수를 하나 몰아야 되겠죠. 삼선의 돌 늘어서 자, 이 형태에서는 여기를 하나 끊어둡니다. 단수니까 늘 수밖에 없죠. 현재 상태에서는 이 상태로 흙을 잡을 수가 없죠. 먼저 백이 죽어버립니다. 이 돌의 힘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요. 그럼 여기서
먼저 사전 공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수는 좀 특별할 때 쓰는 수이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나갈 수밖에 없죠. 2단 저치입니다. 멀쩡하게 양단수 이런 수를 당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그거를 사석으로 해서 단수 치고 단수니까 잡아야 되겠죠. 자, 이쪽 단수까지. 자, 단수입니다. 잡을 수밖에 없죠. 이 도를 여기까지 넘어가면은 자체적으로 백돌은 힘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잡으러 가는 겁니다. 자, 밀고 나가도 젖히게 되면 이쪽이 양쪽이 호구가 돼서 들어올 수도 없고 여기도 호구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죠. 흑은 두 수로 죽었습니다. 이걸 먹여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일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이런 부스러기 돌은 잡을 수 있지만은 결국 귀에 흑 세 점은 죽고, 그러니까 주변 흑이 아주 강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서 귀에서 사는 수단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응용편으로 이쪽에다 문제를 하나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마무리 단계의 수순, 자, 붙여서 젖히고, 자, 이렇게 젖혀서 지금 오는 장면, 결론은 늘어서 살려주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주변이 강하면 흑은 또 잡으러 갈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잡으러 왔죠. 자, 늘어서.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막아서 백이 빠져나올 수도 있었고, 지금 같은 장면에서 단수 쳐서 사는 장면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흑도 이수로는 이제 별것이 없다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건 이 안쪽으로 막아서 한번 버텨봅니다. 자, 이 침투를 계속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나간다는 것은 흑을 꽉 잇게 된 다음에 A, B가 맞보기로 해서 백은 큰 힘을 쓸 수가 없죠. 자, 여기서 상대방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수. 그냥 치고 두는 수도 이것도 너무 억울합니다. 이 자체는 나왔지만 자동으로 귀는 죽어 있고 이것은 이 돌은 계속적으로 공격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장면이죠. 자, 이 형태도 눈여겨보면 항상 상대방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거. 끊어서 힘을 약하게 하고 단수니까 늘 수밖에 없죠. 일단 힘이 부족하면 힘을 열심히 부지런히 길러내는 거죠. 단수니까 늘 수밖에 없고. 자, 이 장면까지 왔으면 어디서 본 모양인데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은 흑은 여기서 대책이 없는 거죠. 느는 수는 오히려 여기가 늘려서 귀가 역으로 거꾸로 잡혀버리는 거죠. 이 사활은 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고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귀의 빈삼각 형태, 약한 돌 쪽에 이 치중하는 이 한 수만 기억해 두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에 와서는 여기서는 귀를 잡을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단수를 쳐서 아주 손쉽게 나올 때 뒤쫓아가는 게 아니라 공배 매금을 최대한 이용하는 수,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는 아주 훌륭한 행마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적으로 보면 백이 제대로 된 수법을 쓰게 되면은 흑이 아무리 어떤 식이든 어려운 공격을 하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이 바로 귀 싸움의 어떤 정석과 같은 겁니다. 이런 수법은 익혀두시면은 누구를 상대하더라도 자신있게 손해 안 보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구층에서 벌린 이 침투, 귀의 침투는 오늘로써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다음은 사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실전 사활입니다. 자, 이 형태를 저번 시간에 보긴 했는데요. 이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은 보통 두 칸 벌려오면 중복을 시켜 붙일 수 있는 거죠. 자, 늘게 되고요. 자, 견실하게 지킵니다. 초창기 땐 이쪽에 대한 사활을 많이 배웠는데요. 경우에 따라 백은 변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때 젖혀 있는다는 것은 자, 이렇게 가장 귀를 지키는 좋은 수단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중앙이 봉쇄당하는 것이 싫을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귀도 지키면서 중앙 봉쇄를 피하는 수가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 수가 있으면 귀에서는 살기가 어려운 장면인데요.
그러면 이제 끝내기 수단으로 이거를 젖혀서 정리한 모양입니다. 자, 이 형태에서의 이제 변화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엔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없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사활에서. 자, 근데 이 형태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여기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잡을 건지 양보할 건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양보를 받고, 자, 여기를 늘어둡니다. 이거 갈라지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절대 이해해야 되는데, 자, 요 귀의 수단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 우선 급소가 되는 형태가 여기가 눈에 띄는데요. 이수로서 과연 백은 좋은 결말을 얻을 수 있을지요. 그러니까 흑은 이을 것인지 이렇게 반격을 할 것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먼저 이윽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백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뭐 충분히 넘겨줄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백도 기회가 왔는데 이렇게 손쉽게 두진 않습니다. 끊는 수가 있습니다. 강량 죽으니까 이거는 밀고 들어갈 수밖에 없죠. 맞고, 자, 이렇게 젖혔을 때 흔히 여기서 하기 쉬운 실수가, 자, 수상전 하니까 이어서 이 정도면 이제 세수지만 백은 집 모양이 있으니까요. 그냥 늦춰가지고는 안 되죠. 지금은 흑이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흑도 젖혀서 결국에는 다른 수는 안 되니까 막아서 패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패가 되는 형태로 쉽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이 패는 흑이 져도 이쪽에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백이 두는 수단은 이어서 이렇게 패니까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여기를 뻗어두는 수가 좋은 수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집을 줄여야 되는데 있고, 자, 그냥 늦춘다는 것은 두면은 잡을 수 있지만 백은 수늘리는 한 가지 방법으로 먼저 끊는 수가 있죠. 죽으니까 늘 때 그때 막으면 흑이 먼저 잡혀버립니다. 결국에는 흑이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수는 이렇게 호구를 해서 다음에 패를 들어가겠다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형태는 백이 조여놓으면 흑은 이 패라는 것은 나중에 지게 되면은 여기까지 뚫려서 전체가 다 집이 깨지는 부담이 큰 패입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같은 패를 만드는 방법이더라도 이렇게 느는 수단을 알아두면은 좋은 응용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걸 이어서 이렇게 대피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나 이 수에는 여기서 이제 있는 것은 결국 끊어서 이렇게 크게 흑이 부담이 되는 패가 돼버렸죠. 이 장면이라면 흑은 이 자리를 밀어두는 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이거 끊는 것은 이건 뭐 한 점 주고 뒤로 넘어가서 때리더라도 있게 되면 백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도 좀 더 버텨보겠다 하는 것은 이렇게 끊어둘 수가 있겠죠. 자, 이 처리도 잘해야 되겠습니다. 있는 것은 결국 젖혀서 이 경우하고 똑같아지는 장면이죠. 자, 이럴 때는 이쪽을 젖히든 여길 젖히든 일단 해야 되는데 우선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끊을 시간이 없죠. 나와야 되는데 막습니다. 결국 끊을 수가 없고 이거는 이제 잡아도 이미 이젠 때가 늦었죠. 이런 것은 뭐 뒤로 바로 이렇게 조여서 단수치고 이어만 놔도 결국에는 넘는 건 뒤로 단수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 돌이 다 잡혀버리는 거죠. 뭔가 수단을 부려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모양에서 자신감 있게 이 모양으로 나는 여기를 방비해낼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이런 거를 당당하게 두는 거지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결국에는 이런 모양에서 젖혀임은 또 지켜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굴복이죠, 일종의. 결론적으로 이 형태는 아주 훌륭한 좋은 형태의 한 가지 모양으로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신다면 변수는 없습니다. 단 주의해야 되는 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지금까지 봐왔지만 이렇게 해서 양보해두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왔을 때 이 수는
조금 위험하죠. 이 자체는 나중에 늘어서 이을 때 이으면 중앙이 갈라지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럴 경우에는 양보를 해서 넘어가더라도 뒤로 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도 있다는 거. 그 정도. 최소한 이 돌이 죽는 그런 불상사는 없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계시면은 좋은 하나의 모양으로서 기억해 두실 만한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실전생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